예, 하죠. 예,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바로 이어서 두 분의 지정 토론자가 발표한 그 토론과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우리 발제자이신 최병우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마이크 켜고. 아. 마이크 켜고. 예, 예. 예, 한 5분에 걸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 법이 사정은 물론 그게 정확히 정의를 뭘로 해야 할까요? 원용어로 해야 할까? 법이 사정은 완화하라고 해야 할까요? 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제점. 물란이 맞는 거예요. 예, 문란이 맞는 거예요. 문제는 많고. 네, 그 말씀을 했는데, 내가 아까 다른 항목보다도 그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걸 얘기하기로 말하는 게 한정없지만은, 그것이 만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단체에서 진리를 속여먹고 마이갈이라고 그러지, 그런 조사를 하면은 스스로가 불신감이 난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려 이 법사가 지금 됐다고 합시다. 내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아니 그리고 뻔하잖아요. 그걸 알고 보니까 누가 법사를 준다고 하고 법사를 받았다 해도 그냥 축하할 마음이 안 나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근본까지도 의심이 간다니까요. 완전히 불신으로 돌아서요. 이건 반드시 우리 교단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하여튼 하루빨리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잡기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득권 문제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그래야 한다 하면은 그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참 복잡한 문제인데 이건 그야말로 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질러 가지고 그렇네요. 이제 이 정도로만 합시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질문은 우리가 교단 내부에서 불만의 피력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한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예. 네. 그런데 그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교단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 노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고 그러는데 아마도 10년 전에 경산 총법사님 계실 때에 그 교헌 개정을 논의할 때도 일부 불만이 팽배했으니까 그 교헌 개정 문제를 위원회 구성해서 해보라고 하지 않았나 싶고 또 그 뒤에 석연찮은 이유 이건 말도 안 되죠. 뒷방 늙은이 되기 싫다고 교원 개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일단은 잦아들었지만 불만이 팽배해서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차에 전서 폐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서 폐기 사건은 실제 우리 교단 분위기에서 글자 외자 틀렸다고 그 정도로 분노가 표출되기는 어려웠었을 거예요. 다반사니까. 그런데 그 내부로 타들어가던 그런 분노가 전서 사건으로, 전서 오식 사건으로 터져나온 걸로 봐져요. 제가 변방 교도 눈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때 상당히 기세도
타오르고 그랬었는데 그거 뒷감당을 하려고 혁신특위를 조정해서 교단 혁신을 연구해보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인가 끝났죠. 끝났는데 그야말로 용두삼이고 혁신특위로 만드는 게 일종의 그 속임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의지가 없었다고, 교단 지도부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예, 전체 토론할 때 이제 예, 바로 이어서 전체 토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언을 하시죠. 저는 마이크 키세요. 공화제를 무력화시키는 제왕적 경법사 체제가 그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경법사 체제가 이제 그 이전부터 애곡되어 왔던 우리 교법이 더 심각하게 애곡이 되는 큰 그 배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과정에서 더 큰 애곡으로 가속화된 것이 1999년 자산정법사 체제에서 이제 이른바 교원 개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총무부장으로 자산정법사의 실무를 책임진 분이 전산정법사이셨고요. 그분이 이제 정법사가 되시니까 상사께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결국 이제 또다시 이제 저희 교법을 크게 왜곡시키는 2023년에 교헌 개혁이 또 한번 터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경사정법사 체제에서는 굉장히 어정쩡한 모습을 계셨죠. 자산 상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폐기시키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 교헌 계약을 어정쩡하게 다루고 있다가 전산정법사가 돼가지고 자산을 제자답게 그냥 더 크게 계약을 시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결국에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발제하고 또 거기에 돌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참석하신 분이 그 발제와 토론에 대해서 뭐 질의하시거나 또는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영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노대훈 교사님. 네네네. 경상께서. 어느 분이시든지 먼저 하십시오. 저는 교단 마이크 치십시오. 교수로 불교 정전을 대종사님이 내신 것이 잘못이다. 정전을 그대로 그냥 나가든지 해야지. 그걸 그냥 살아생전에 거치면 돼가지고 하다 보는 게 이게 차충수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무슨 해방 되자마자 묻지도 아무 참여 반성도 없이 황혼 불은 진실고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그거 삭제해버리죠. 이게 무슨 왜곡도 아니고 삭제해버렸잖아요. 아무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반성 참여한 적도 없어요. 제가 그게 정전은 안 냈어야 된다. 그냥 뭐더 다음 세대에 배웠으면 훨씬 나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교단은 전서도요. 원기 62년대에 대사님이 전서를 만들거든요. 전서는 다른 거예요. 옛날 정과 지도서처럼 시가 묵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교전하고 교수하고 같이 묶어가 참고사하고 묶어가지고 원경하고 같이 묶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그때 그 발상을 한 것은 당신이 앞으로 자기 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106년대에 그 짜리는 거예요. 같이 이제 교전 전설에 해서 대종교하고 교전하고 같은 레벨로 놀라고다가 그래버립니다. 그리고 법이사전은요, 대산 정신 전목사는 완전히 망쳤어요. 아까 이 마이가리 식으로 그냥 한
50점 만나면 되는데 30점 만나야 되나 올리고 너좀 올려라 누구 올려라 하고 다 올렸어. 왜? 자기들부터 중복사가 될 때에 법의가 안 되는데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훈을 넣어가지고 법의를 올리는 거예요. 원정사가 없었지. 정산종사님도 원정사가 아니었다니까. 근데 교훈으로 원정사로 한다고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 법각 행마에 족보가 없어요. 보면 없어. 24명이 없어요. 옛날에. 그게 이게 법의사직으로 무슨 계급입니까? 거기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법은 저리 가버리고 헌규가 대장이 된 거, 법이 된 거. 헌규로 대감열애도 만들고 종사도 만들고 헌규로 만들고 교법은 없을까? 법에 따라 교법에 따라 그 수준이 안 돼요. 가입표 공표해가지고 박수치고 출가해도 되고 대감열애도 되고 이게 헌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단의 실정이라고. 그것이 마이크 교가 맞 그러면은 불교 정전 내식에 문제가 있다면 불교 정전 내식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때감정도 있고 수심정령도 있고 아무리 다 있었지만은 그때 꼭 정전으로 내려고 했잖아요. 대종사님은 정전을 내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출판 하시지 말고 정전 그냥 있었어야 하는 건데 정전 있었어요? 정전으로 처음엔 신청했죠. 정전을 냈는데 이 대목은 이대로만 공표된 적은 없었거든 정전은. 근데 초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야지 왜 일제 하에서 그 출판을 시도하셨나 지금 그 얘기구나 초점. 그러기도 하지만 내 생전에 그 양반이 만약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을 신격으로 해가지고 그걸 왜 몰랐겠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 일제강점기에 출판이 혹독한 검열 탄압을 하기 때문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과를 되면은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거 싹 빼가지고 다시 자기 원래 왼쪽으로 하는 걸로 그걸 정리를 합니다. 이 두 분 말씀을 모으면은 예. 초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 뭘 출간을 했느냐 지금 그거죠? 아니, 뭐 여기 6대 요령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니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필히 그냥 국어라듯이 해가지고 황혼 불운까지 넣고 진친국까지 못 알아보고 내냐고 없으세요. 아니 이제 제가 좀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은 일반적 반응이 통과를 위해서 엄한 것을 집어넣고 통과를 했다가 그 엄한 걸 다 빼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면 책 출판이 결국 소태산 내종보다 열반의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뺄 주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한 걸 넣었다가 이제 빼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이것이 그대로 계승돼서 여기까지 와버렸다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 출간을 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지고 계셨으면 그러지 뭐 수심정령까지 넣고 거기까지는 안 돼. 이게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초기 교수에 지금 해방 후에 정산 정사님께서 수심정경을 강의를 했어요. 했어. 거기 초기 교사라고 해가지고 수심정령이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아니 그런데 참고 건져서 누구 불교 종령인데 종령에서 사주에서 쓰면 되는데 나는 대종사님께서 미리 해발이 볼 줄 알았으면 안 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몰랐다고 본 거예요. 왜? 한 1년만 참았으면 될 자는데 못 알아듣고 황혼 불을 넣으면서 책을 내냐 이랬더니 안 냈어야지. 아니, 우리 영사님 내가 내 나름으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때 대종사님이 굉장히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냐면 그 양반을 도통할 때 그
그때 당시까지도 증산도라는 것이 대종사님한테 엄청난 어떤 반면교사라고 할까 그걸로 다가왔을 때거든요. 뭐냐면은 증산 선생이 자기 저술 명백하게 된 자기 저술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알듯 모르듯 신비한 얘기만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교단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 전체가 다 나도 밤나무식으로 다들 자기가 옳다고 오고 지금까지 정립이 안 돼 있잖아. 증산사상이. 자기들은 증산사상이라고 하지만 사상이 없어요. 아예. 그런 난법 상황을 보시고는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놔두면. 그리고 자기 명도 대략 짐작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열반하시기 전에 그 대요를 그야말로 대요를 만들어 놓고 안심을 했다고. 내 본의가 이제 증산처럼 어지럽게 되지는 않겠다고 안심을 하신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 용사님은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해방이 되는데 저도 모르셨다고 봐요. 그걸 모르셨거나 아셨어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셨습니다. 당시에 지지자들 중에 그런데 별 시기를 대략은 짐작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하신 분들은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쪽에서는 몰랐을 거라는 쪽을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아신 증거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나왔었다고 해봐요. 용사님 얘기는 그 정도 있겠구나라고 되지만 안 나왔을 경우의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아까 수심정경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수심정경까지 막 여기가 우리 참된 교사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보통 시끄러울 판이 아니에요. 이게 난법이 되어버리. 현재 수심정경만 현재의 수심경만 해도 뭐 정기원이고 뭐하고 다들 서로 시끄러운데 그것까지 지금 그 중요한 교서로 지금 여지를 남겨놨더라면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증상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신 저는 동학 쪽을 얘기해 보면은 그 최시영이 그 죽을 고비를 거치고 하면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공룡대전. 네. 그거 안 만들어냈더라면은 근데 그 양반 의도가 이걸 어떻게 냈으면 하는 것이 최시원 선생님 생각이셨고 최시영 선생은 그걸 이어서 다른 일은 다 모두 그것은 해낸다고 해서 죽을 고비를 해서 했어요. 그게 특히 돌이 그걸 아주 강조해요. 이게 없었으면은 증산도 짱나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용사님이 얘기한 것도 그 점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딱 생각이 갔었지만 그 얘기 중에 수심정경도 이게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현재 판보다도 훨씬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많았다고 봐서 그 명사님 말씀에 명사님은 지금 증산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동학 쪽을 얘기하면서라도 이것은 그래도 잘 하셨구나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갑니다. 동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운 넣고 불까지 넣고 그렇게 진출보까지 하고 그런 것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수정을 그러니까 뭐 수십 년간 얘기한 것은 옛날 교수 중에 초기 교수 중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방을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과정을 해보니까. 근데 영사님 최시영 선생께서 하신 동명회는 일제 강점기 이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초반에는 검열 탄압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검열 탄압을 어떻게 피해서 책을 내는가. 거기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별별 기법이 다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또 중요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오늘 또 여기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불교자가 있냐 하는 그 문제예요. 유불도를 물론 종합하는데 의도는 있으셨지만
불교를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했느냐 할 때 아까 명사님은 불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의지이고 지금 명사님이나 많은 분들은 그 불자를 빼버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세요 사실은. 근데 요게 안 나왔더라면 아마 그것도 진짜 복잡하고 시끄러워졌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불교자 아니냐 하는 문제도 그렇게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 해가지고는 서로 간의 견해를 다루고 네. 또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그 문제보다 교조정신, 근본정신, 교조정신으로 비추어 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앉아서 교조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는 요점이 서로 간에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교조정신을 어디다 두냐 하는데 아까 김종대 선생이라든지 그러시고 미국에 있는 정유 선생도 그러시고 우리 조원식 교수도 그러고 보은대요. 요것을 굉장히 김종대 선생은 거기다 최고 의미 부여를 하더만 불교에 훈강, 교강, 법강이 있는데 그 중에 사은 보은대요. 이게 제일 핵심 교리다. 이 양반 그 주장하셔요. 저는 절대 반대해요. 그거는. 사은으로서 나가면 천지 부모 동법 법률 인간의 분류법에 의한 인위적인 분류에 의한 인위적인 종교 수준밖에 안 돼요. 천지 부모 동포를 나누기 이전의 무한 절대의이라고 하는 이 차원을 종교에서는 어느 종교든지 그 얘기를 다 해요. 그걸 인간에 적용할 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인간에게 필요한 그 부분을 원천인 하늘인 근본이라고 한 것보다도 제껴놓고 여기다가 초점을 다 두고 있는 것은 종교가 저는 빠꾼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은도 좋지만 소태사님의 근본 정신은 사은 정도가 아니라 사은이 사은일 수 있는 원천적인 전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법진불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이 점을 수는 그걸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근데 소태사님은 법진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법문을 들여다보면 있는데 교도님들은 그렇게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신도들이.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봐라 부모 없으면 안 되지 않나? 하시면서 천지은까지 해가면서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당대의 방편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방편 넘어서서 종교 원뿌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교조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명사님이 지금 요즘 견성도 쓰시고 그전에는 한동안 그 박수를 많이 받으면서 법제가 잘못되고 그 교헌이 잘못되고 이거 많이 하셨거든요. 선생님 그거 아무리 해야 마차를 두드릴 격입니다. 말을 안 두드리면은 말이 안 갑니다. 마차는 수리는 해야죠. 근데 마차 이전에 말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법제라든지 무슨 교헌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소태사님의 근본 정신이 뭐냐 이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초점부터 삼아야 합니다. 개혁연대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거기에 열을 올리시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늘 아쉬운 게 저희 제작적들이 여기서 이제 리더 여기 되다가 송룡을 다 제가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 사람들 보고도 늘 할 때 지난번 전서 파송할 때도 전서에 문제가 있지 않다. 소태사님 정신으로 돌아가냐 이 얘기 하거든. 소태사님 정신이 뭐냐. 여기에 제가 그 비막 오막 태모 할 때도 거기 가서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의도하신 건 학부 때부터 가르쳐줘서 다 아는데 지금 신도님들이나 교도님들이 그래도 합류하려면 소태사님 정신이라고는 이것이 먼저라야 합니다. 공감한다. 방법상은 소태사님 정신을 주장하되 그 이면에 숨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때 원익선하고 송룡하고 핵심이 됐거든요. 그 총부 앞에 예. 텐트 쳐놓고 막 할 때. 안일성 경도. 예, 그랬는데 많은 개혁 주장자들은 소태산 정신이 우선이에요. 근데 원경은
소태산 정신이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좀 찍자면 거기서 의견이 갈려요. 그러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 간에 헷갈려가지고 힘이 안 모아진다. 아,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 전체를 운영하는 데는 그것까지 생각해라. 그런데 운영의 핵심에 있는 너희들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저는 소태사님에서 문제가 있는 게 종법사님들도 전부 소태사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대사님 저런 분들도 다 그분의 절대성을 늘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오히려 탈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태사님의 절대화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소태사님이 강조하신 것은 석가모니에 매달리지 마라. 석가모니도 찍어버려라. 그럼 뭘 보실까요? 법신부를 보셔라. 법신물이 아니라니까. 그건 이월상 진리에 대한 존칭이지. 그 법신물은 가짜라니까. 그건 좀 이따 그건 네. 그대로 논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월상이라도 좋아. 이월상이 됐건 간에 자,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건 간에 종교 가장 근본 뿌리가 되는 쪽에 초점을 더 둬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아까 명사님이 그 교조정시라고 할 때 어디다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하는데 요즘 견성을 쓰시다가 지금 거기에 이제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뭐냐 말이에요. 견성 그 본래 자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조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요 문제에다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그 초점 맞추는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예, 진행발언 하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네. 참여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만 좀 예,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토론을 의견을 들어보니까 더 중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희들의 오늘의 주제는 전산종법사 6년의 교단사적 평가와 반성이었었는데 이 전 110년의 이 역사를 진행해온 이 교단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그야말로 학문적 이런 심포지엄을 필요로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남은 부분들은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돌아가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소견을 아주 잠깐 특히 우리 팔지자님께서는 따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또 있으셔야 되니까 먼저 조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견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퍽 많은 얘기를 부장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저는 방금 제가 말씀하신 교조 정신을 중층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사님의 말씀도 맞고 경사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자연의 법에 관한 말씀도 계셨고 인간 사회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관한 말씀이 저는 교리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경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근원적인 부분은 정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더 구체적인 언급은 안 나와 있고 거기가 문제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다음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드니까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렵게 만든 자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많은 일반 교도들은 교단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그 경무님이 뭐 시키면 시키고 막 그냥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 막 읽으라 그러면 읽고 이렇게 지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을 알고 문제점을 알면 그래도 각성을 하거든요. 마이크 켜주세요. 각성을 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책을 우리가 이 노력을 하면서 역사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역사책이 처음에는 발매 금지 책이 됐다가 뒤에 가서는 역사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정사만 쭉 있잖아요.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대한 정사만 있는데 민중운동사가 있습니다. 민중운동사. 그 국가체제나 관료체제에서 민중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모으면 그게 또 하나의 역사가 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모아보면 역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이런 그 악습과 부패를 벗어나려는 개혁하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대형사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쭉 좀 챙겨서 이런 혁신의 노력들이 있었는 것들을 좀 모아서 그건 그대로 하나의 역사로 정립을 하면 많은 교도들이 이 양면을 같이 보고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신상한 대표님. 우리 일반 교도님들만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무님들조차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 우리 교단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으냐 반성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토론회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이 토론회가 올해는 4번 정도 계획을 삼고 있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토론회에 대한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여러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들 교단 계획의 뜻을 갖고 계시는 다른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사님. 저는 일단은 제 자신이 모른다고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절대자에 대한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튼 저는 몰라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모르면서도 내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덕을 보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는데 원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도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형용사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원불교는 이원상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유하고 교리를 형성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그 절대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해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각 종교마다 그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사회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불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원상이 대종사님의 기본 교조 정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완하고 보충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러면은 발제자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도 교수님 맞습니다. 기회를 한번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아이고, 저는 계속 안 사진만 해도 찍고 되는데요.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요새 놀자주의인데 그래도 교단에 관한 담론, 교리라든지 뭐 신앙이나 수행에 관한 담론을 하는 이 모임이 그래도 아직 그 마르지 않는 교단의 샘물이네요. 그래서 이 샘물이 꾸준히 쉬지 않고 이렇게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정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예, 일본 사회를 맡으셨던 중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늘 기분은 처음 참석할 때는 좀 기분이 그랬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교단의 그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힘을 합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크게 가져가지고 저는 좀 많은 의원이 참석 안 하셨지만은 하여튼 좀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사님, 네, 예, 말씀하셔요.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을 앞장서 있는 저희 제자적인 경우만 봐도 그렇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대로 잘해라 하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약간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 결국은 원불교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의 본질 궁극의 세계를 향하는 것이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원불교야. 그래서 원불교, 일원상, 법신불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뭐란 용어를 쓰건 간에 그 궁극의 세계를 향하는 이 열정만큼은 꾸준히 거기가 초점이 되어진다면 재반 문제가 쭉 따라 될 텐데 우선은 필요하니까 현상적인 개혁을 주장하냐 그래서 저도 가끔 지원을 하고 동참을 해줘요, 사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그 자리를 늘 염두에 두면서 이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도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명상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말이 되는지 못 되는지도 모르고 좀 떠드는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 자리에 임에는 요만큼의 원인이었다면 우리 교단은 지향하는 바가 그래서 깨달음이 없이는 전혀 앞으로 희망이 없는 그거다는 생각 그거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그 정리를 제대로 했겠어요. 다만 서투르게나마 그런 뜻 하나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기억연대는 열성 원불교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한 거에 대한 실천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걸 수렴을 해서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긴 시간을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불교 서태선 대종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큰 깨달음이 로 성불하시고요. 그 깨달음이 바로 재중으로 발현이 되어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불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교단의 교육을 위한 소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오늘의 이 토론을 정리를 하고 또 참고를 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건 위주의 전산종법사 6년의 교단사를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토론회를 2회, 3회, 4회 이어갈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교단 발전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